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2 3월 학력평가에 나온 현대소설 이선의 티타임을 위하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에서 소설 지문을 보면 항상 보기를 먼저 읽으라고 했죠. 자, 보기를 통해서 이 지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힌트를 꼭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45번 문제를 통해서 자,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최대한 힌트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45번 보기를 한번 읽어보죠. 자, 르네 지라르는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함으로써 간접화된 욕망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첫 번째 간접화된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간접화된 욕망이라는 것은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티타임을 위하여의 아내 역시 자, 아파트 주민들을 매개로 중산층의 삶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간접화된 욕망을 지닌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티타임을 위하여에서 아내는 주체가 되고요. 그렇죠? 간접화된 욕망의 주체가 되고요. 아파트 주민은 매개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산층의 삶이라는 게 욕망인 거지. 그렇죠? 자, 아내는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자, 역시 아내는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특성이 보이네요. 아파트 주민들을 담고 싶어 하면서도 그 말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아파트가 아닌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아내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담고 싶어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동시에 그냥 담고 싶어하면서 동시에 경쟁 심리도 드러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결국 아내의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이 허상임이 밝혀진다. 자, 그러니까 이 소설의 이 지문의 제일 끝부분, 이 소설의 끝부분에는 그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 즉 아파트 주민들을 매개로 한 중산층의 삶이라는 게 허상인 게 밝혀질 거다.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아파트에 이사 오더니 대접이 달라지네. 웬 반참이야? 근데 이거 자몽하냐? 자, 지금 인물 간의 대화로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인물들이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인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읽으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보기에 나왔던 내용들을 참고로 봤을 때, 자, 이 아파트는 중산층의 삶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웬 밤참이야? 근데 이거 자몽하냐? 이 자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몽도 이 밑에 나오는 표현, 그 밑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산층의 삶을 드러내는 소재가 될 겁니다. 자, 글쎄 오늘 은행에 갔다가 잡지를 봤더니 티타임에 곁들이는 간식이 하보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창피를 당할 뻔했지 뭐예요. 티타임이라면 난 그냥 차만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왔는데 우리 식구들도 좀 맛을 봐야겠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거죠. 이 티타임과 관련해서 이 화보에 나와 있는 이 중산층들은 그냥 티만 마시는 게 아니고요. 같이 곁들이는 어떤 음식들 또는 과일들을 곁들여 먹더라라는 걸 통해서 그런 걸 보고 역시 우리도 그렇게 하자 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창피를 당할 뻔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중산층의 삶에 대한 모방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중산층의 삶에 대한 모방 심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즉, 이 자몽이라는 게 이 아파트 사람들과 티타임을 가지기 위해서 산 거니까 그 티타임을 가지면서 같이 중산층의 삶 속에 편입되고자 하는 그런 모방 심리를 드러낸다. 자,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의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허영심이 어느 정도 들어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자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귤이나 사과는 흔해서 잘 안 쓰나 봐요. 화보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 화보가 결국은 여기 나오는 인물의 어떤 중산층, 여기 뭐 당연히 우리 앞에 보기를 통해서 이 인물은 아내일 것임을 어느 정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화보가 중산층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삶의 기준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귤이나 사과는 흔해서 잘 안 쓴다. 자, 말로만 듣던 키위가 가게에 가득 쌓여 있었지만 생긴 모양이 고약해서 썩 손이 안 가더라고요. 키위를 사지 않은 이유죠. 바나나는 낱개로는 안 파는지 몸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바나나도 안 사. 딸기나 포도도 있었지만 그것도 너무 비싸서 틀었다가 슬쩍 넣었어요. 역시 비싸서 못 사. 그래도 자몽이 값이 만만하고 또 먹음직스러워 보여서요. 즉 이 대사를 통해서는, 이 말을 통해서는 자몽을 산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자몽을 산 어떤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게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내와 또는 남편이겠죠. 이 둘은 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다. 자, 그러니까 이런 가격 걱정들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한동안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텔레비전에서 왕왕거렸는데 당신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 당신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 통해서 역시 둘이 부부 관계임을 또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도 이쪽 동네에서 산 걸요. 자,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내의 말을 보면 이쪽 동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 동네라는 말을 쓴단 말은 이쪽과 저쪽을 가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드러나는 게 우리 보기에서 알 수 있었던 어떤 이분법적 사고, 아내의 이분법적 사고가 드러나고요. 자, 이거 아내의 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통해서 또 어떤 이 아파트 주민들 즉 중산층의 삶에 대한 어떤 맹목적 모방 심리가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여기서 이쪽 동네는 아파트를 말하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먹는 거면 무조건 괜찮아 이런 맹목적 모방 심리가 여기에 들어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참 저쪽 동네에서 사면 농약이 있고 이쪽 동네에서 사면 농약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들어있는 어떤 남편은 좀 어떤 심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어이없어 하는 거죠. 뭔가 어이없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투로 따지면 핀잔을 주는 말투가 돼야 되겠죠. 그죠? 핀잔 주는 말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내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아내도 그래서 좀 뭔가 좀 부끄럽죠.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죠. 자, 지금 자, 아내의 심리가 어떤 외양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도 두 아이는 순식간에 접시를 비웠다. 그냥 자몽을 금방 먹어치운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인물은 우리가 뭐 당신이라든가 대화의 내용으로 봐서 부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부부 관계에 있는데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내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자, 그 말은 이 부부간의 서로 관계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 서술의 초점은 누구 중심으로? 남편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되는 거니까 그냥 남편이 서술의 초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남편 입장에서 이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이 정도 읽었으면 이제 시점이 이 소설의 이 지문 속에 나오는 시점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 부분이 남편을 지칭하는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좀 읽으면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놓고 볼 때 시점은 남편을 기준으로 한 1인칭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인칭 시점인데 이 남편의 입장에서 그 남편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술하고 있는 어떤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한적 3인칭 시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읽으면서 시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보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 나가 봅시다. 자, 밤참이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부터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날은 아내가 자몽을 사온 날이죠. 자, 사온 날부터 자, 밤참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라도 티타임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부질없는 밤참 습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을 아파트 주민들과 티타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티타임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밤마다 조금씩 식구들에게 티타임에 멋지게 곁들였을 간식을 제공했다. 밤참은 같은 내용이 사나흘쯤 나오다가 바뀌었다. 영 먹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키위, 그다음 맛대가리 없이 크기만 한 멜론, 입안에 넣으면 슬슬 녹는 질 좋은 카스텔라, 부드럽게 씹히는 전병, 두 아이가 손도 대지 않는 화과자는 하루에 2개씩 내가 먹어치웠고, 슈크림은 들쩍지근해서 나 대신 아이들이 반겼다. 자, 지금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게 바로 밤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밤참에 대한 열거가 있는데, 자, 이런 다양한 밤참들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내용이 사나흘씩이니까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소한 20일 정도는 지금 계속 이 티타임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했는데 마을 주민들과는 이 티타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시되고 있는 간식으로 준비했던 키위랑 멜론 이런 걸 보면 영 먹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맛대가리도 없이 크기만 합니다. 물론 카스텔라는 질 좋고 전병은 부드럽게 씹힌다 이런 말은 하고 있지만, 자, 일단 그러니까 키위나 멜론 같은 게 진짜 맛있고 또는 먹음직스러워서 이게 산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겉으로 보이기 위해 그냥 그 아파트 주민들과 어떤 티타임을 가질 때 그냥 겉으로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소재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중산층의 삶이라는 게 되게 어떤 허상이고 또는 아내의 어떤 이런 허영심을 드러내는 있는 거다. 자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그리고 또 계속 볼 건데요. 계속 이걸 한번 보세요. 슈크림은 들쩍지근해서 나 대신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서 나가 남편이잖아. 자, 그러면 이 소설은 시점이 1인칭 시점임을 알 수 있네요. 자, 물론 1인칭 시점에서 주인공 시점이냐 관찰자 시점이냐를 따졌을 때는 이 소설의 어떤 그 갈등의 중심이 있는 인물이 남편인 나냐 아니면 아내냐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 보기를 통해서 이 주체가 아내였고 매개자가 아파트 주민이었죠. 그 말은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아내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겠구나. 자, 이렇게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습관처럼 고약한 것이 있을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었는데 점점 밤찬 시간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지금 이게 습관처럼 고약한 것이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는 점점 밤찬 시간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자, 이거 나의 내면 심리죠. 아내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되면 은근히 오늘은 무엇을 내줄 것인지 궁금해하기도 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딱 보면 지금 나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즉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나의 내면 심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아이는 아내와 체면을 차릴 사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드러내놓고 밤참을 독촉했다. 자, 됐죠? 계속 읽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젠 막년회를 가느라고 다들 좀 바쁜가 봐요. 이 동네 사람들은 아마 호텔 같은 데서 막년회를 하나 봐요. 자, 역시 이 동네 사람들, 이 바로 이게 아파트 주민들로서 이 작품의 매개자가 되겠죠. 자, 매개자가 되고 이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모방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들은 전부 다 호텔 같은 데서 막년회를 한다.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이게 근사하고 좀 더 좀 좋은 데서 막년회를 할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상가에서 엿들은 건데 여자들 입에서 서울 시내 호텔 이름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좀 그렇겠죠. 여기에 들어있는 이 안에의 말투를 생각해 보면 좀 뭔가 좀 부럽기도 하고 좀 닮고 싶어하는 자, 그런 어떤 심리나 그런 어떤 말투가 좀 드러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아내는 티타임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기다렸죠. 날마다 밤참 시간을 식구들에게 베풀었다. 그러니까 티타임을 위해서 준비한 이 간식을 이게 남으면 어차피 버려지게 되니까 결국 밤참으로 내주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뭔가 전환될 거다 또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내가 밤참을 제공하며 폭탄 선언을 했다. 당분간 밤참은 없을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건의 전환 또는 어떤 새로운 사건이 되겠죠. 자,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표정이 보기 드물게 밝았다. 자, 여기에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표정이 보기 드물게 밝았다. 자, 역시 이 아내의 심리가 드러나 있죠. 자, 그렇죠? 자, 아내의 심리 어떻게 되게 기쁘죠. 기쁨이라는 심리가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역시 간접적으로 표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간접적 제시입니다. 자, 오늘 내가 머리를 좀 굴렸거든요. 자, 이거는 어때? 지금 서술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아내가 하는 말이죠. 물론 요 앞에 나오는 요 부분도 그렇고요. 자, 요 부분도 아내가 하는 말을 그냥 나의 입장에서 그냥 서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화 형식으로 안 드러내고. 자, 내가 머리를 좀 굴렸거든요. 글쎄, 무작정 티타임을 기다리다가는 가계부가 엉망이 되겠더라고요. 하긴 그동안 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티타임 기다리면서 계속 간식을 사다 보니까 되게 그 가계부가 엉망이 된다. 되게 자기가 예상하는 어떤 지출보다 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지출이 너무 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쪽으로 이사 오니까 역시 이쪽에서도 이쪽이란 표현을 쓰죠. 그냥 이분법적이죠.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가 여기서 드러나네요. 생각보다 훨씬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 엉뚱한 지출을 했으니 당연하지요. 자, 여기서 엉뚱한 지출은 뭐다? 티타임을 위해서 준비한 간식이죠. 자, 그래서 아까 아침나절에 13호 여자가 나가는 소리를 토끼기를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서 마주치러 나갔죠. 이거는 지금 아내가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13호 여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 이유는 그냥 계속해서 이 티타임을 기다리기만 하기가 좀 힘든 거죠. 경제적으로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리 좀 가서 계획적으로 13호 여자한테 접근을 합니다. 아유, 내 깨가 맞아 떨어졌어요. 우연히 마주친 척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했더니 그 여자가 냉큼 티타임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티타임을 꺼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이 성공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나도 막년회가 다음 봅시다. 막년회가 있어 도무지 시간을 낼 것 같지 않아 걱정하던 참이라고 내숭을 떨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막년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숭입니다. 내숭. 그렇죠. 자, 이런 내숭을 띠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원래 티타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티타임을 하기가 이 막년회 때문에 티타임 하기가 힘들다. 이런 내숭을 떠는 이유는 여기는 우리 앞에 보기에서 나와 있듯이 이 아파트 주민들한테 부러움과 또는 모방 심리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다. 경쟁 심리도 있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경쟁 심리에 의해서 이게 자기도 바쁘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도무지 시간을 낼 것 같지 않아 걱정하던 참이라고 내숭을 떨었지요. 막년에도 안 나간다면 시시하게 볼 것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당분간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이유는 당분간은 티타임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적어도 올해 말이에요. 자, 올해는 말이에요. 자, 왜? 지금 이 핑계가 막년이었으니까
올해까지는 바쁘다고 했으니까 티타임을 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밤참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서운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아내의 말은 여기까지 끝나네요. 왠지 나도 아내처럼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자, 여기다가 현관편을 위주로 딱 긋고, 자, 역시 이 나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냈죠. 그 심리는 크게 두 가지죠. 자, 첫 번째는 밤참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서운함, 그리고 개운함. 뭔가 찝찝했었는데 되게 개운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중간 부분에 내용입니다. 자, 얼마 후 나는 티타임을 갖자고 술에 취해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러니까 이어서 난동을 부린 거는 이웃 주민한테 말한 거겠죠. 아파트 주민한테. 자, 이 사이에 개운한 기분이 들었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 티타임 갖자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 아내는 급작스레 티타임을 갖게 된다. 결국 이 티타임을 이 아파트 주민들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기어이 티타임을 갖기는 했고, 자, 아내가 다분히 자조적인 웃음을 내비쳤다. 그리고 말했다. 아뇨라고. 자, 이게 아내의 말인 거죠. 그죠? 자, 요거는 지금 나의 말입니다. 그죠? 자, 근데 거기에 아내가 아뇨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다분히 자조적인 웃음이 내비쳤습니다. 자조적인 거는 스스로를 비웃는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왜 여기서 자조적인 웃음을 내뱉었을까? 자, 그거를 좀 찾아야 됩니다. 뭔가 이 전까지의 아내의 모습과는 조금 태도가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우르르 몰려와 아내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붙이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다시 우르르 되돌아갔다는 말인가? 아내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이거는 나의 추측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추측과는 달리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봅시다. 자, 그날 밤 일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라는 거는 그거죠. 나가 술 취해서 난동 부린 일을 말하겠죠. 자, 하지만 그날 밤 일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요. 앞동에서도 인터폰을 두드렸다는데 바로 옆에서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끄럽게 난동을 부린 거죠. 자, 모두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게 분명했다고요. 아무튼 들어들 오더니 집 구경 좀 하자면서 한바탕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더라고요. 자, 제일 먼저 집 구경을 했죠. 자, 하지만 그다지 볼 게 없는지 그만 시들해져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거실에서 서 있거든요. 거실로 갔죠. 자, 그런데 누가 커튼색이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제 커튼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찌나 반갑든지 나도 모르게 식탁보도 같은 걸로 했다고 자랑했죠. 그래서 모두 이제 식탁보를 구경하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그냥 식탁 쪽으로 왔는데, 자, 점점점점 여기에 안에 어떤 뭔가 심리가 담겨 있죠. 자, 맙소사. 깜짝 이게 놀란 거죠. 큰일이다 이 말이겠죠. 우리 애들이 여기 식탁에서 점심으로 떡을 먹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떡을 먹고 있다는 거죠. 밑에 나오는 미처 애들이 방으로 밀어넣지 못했던 거죠. 애들이 그때 피자 같은 걸, 자, 이 피자 같은 거를 먹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피자도 결국 이 중산층의 삶을 드러내는 소재라면, 자, 이 떡은 뭐가 되죠? 자, 이 피자와 대비되는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즉 어떻게 보면 하층민들의 삶을 상징하는 소재가 될 겁니다. 자, 당신은 아마 그때 기분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그때는 떡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마을 사람들이 본, 그 아파트 주민들이 본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나는 아내의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억울하고 부끄럽고 쓸쓸하고 참담했을 그 기분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내의 기분을 추측한 거죠. 자, 왜 그러면 아내는 억울하고 부끄럽고 쓸쓸하고 참담했을까? 그 이유는 그런 거죠. 아내는 이 중산층의 삶에 이 중산층이라는 삶에 대한 욕망, 자,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이 아파트 주민들을 따라했죠. 아파트 주민을 모방했습니다. 그 모방으로서 무엇을? 티타임을 준비를 했고요. 그 티타임 하면서 계속 간식을 준비하면서 힘들게 어떻게 보면 이 중산층으로서의 욕망을 계속 드러냈습니다.
아파트 주민을 계속 모방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바로 들통나고 만 거죠. 들통이 난 거죠. 본인들의 원래 삶의 방식이, 원래 기존의 어떤 삶의 방식이 들통나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글쎄 13호 여자가 떡 접시를 보더니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나한테 먹어도 되느냐는 먹어도 되냐고 묻지도 않고 덥석 떡을 집더라니까요. 그것도 손으로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손으로 말이에요. 이거는 교양업계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떡은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 난다나요? 그리고 티타임엔 그만두고 떡잔치나 하자고 하질 않겠어요. 그냥 지금 자기가 철저하게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던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는 어떤 기존의 하층민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떡잔치를 하자? 정말 황당했겠죠. 그래서 정신없이 냉동실 안에서 떡을 꺼내 찜통에 쪄냈죠. 동치미를 몇 그릇이나 해치웠게요. 얼마나 신이 나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아내가 생각했던 중산층의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했던 중산층의 삶을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삶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이거는 자신들의 기존의 삶과 똑같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는 무엇을 느꼈을까? 자기가 그렇게 따라하려고 했던 아파트 주민의 삶이 결국은 자신의 삶과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되게 허무했겠죠. 그래서 이게 허무함, 허망함, 바로 이러한 삶이 허상임이 밝혀지는 거죠. 이 중산층의 삶에 대한 욕망, 이런 게 허상임이 밝혀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내의 웃음이 자조적인 웃음을 내비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허망함 때문에 자신의 욕망의 허망함을 느끼고 자조적인 웃음을 내비친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렇다면 아내는 신나게 종잘거려야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내는 역시 또 너무나 쓸쓸하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목소리도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자, 아내의 심리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죠. 심리를 즉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표정이라든가 목소리를 통해서. 한바탕 맛있게 떡을 먹고 나서야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인가. 잠자코 떡 접시를 만지작거리기만 하던 아내가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여보, 그런데 나는 왜 이쪽 사람들도 아직도 이렇게 이쪽 사람들, 아파트 주민들을,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을 표현한 거 이분법적 사고죠. 손으로 떡을 집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런 거죠. 이 아파트 주민들, 이쪽 사람들, 아파트 주민들이나 결국은 우리나 똑같다는 걸 왜 몰랐을까? 이 말이죠. 자, 아내의 표정은 너무 슬펐기 때문일까? 표정이 너무 슬펐기 때문일까? 공연히 콧잔등이 근질근질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나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이건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해야겠죠. 자, 그 심리가 뭘까? 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눈물을 흘린다는 건데, 이거는 막 슬프다 이런 것보다는 뭐 아내에 대한 어떤 좀 동정심 또는 나 역시 아내를 막 이해하는 편, 뭐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나 역시 아내와 거의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이 허무함에서 오는 그런 눈물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소설을 전체적으로 쭉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너무 이게 강의 시간을 너무 길게 하니까 좀 지루할 수 있어서 이제 문제풀이는 그냥 간단하게 답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43번. 자, 답이 1번인데요. 자, 중심 인물로부터 전해 들은 사건의 전말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중심 인물은 아내죠. 자, 그거를 1인칭인 서술자 나가 전해 들은 사건을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3번. 자, 얘는 답이 3번이죠. 자, 디귿에서 디귿은 어느 날입니다. 자, 여기서 어느 날은 그거죠. 그러니까 당분간 반참이 없을 거라는 아내의 어떤 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죠? 이라고 표현했죠? 그런 폭탄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자, 그때 밤참이 제공되지 않아 서운했지만 아내의 무거운 마음을 생각하니 안타까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네, 자, 여기 보면 아내의 표정은 보기 드물게 밝았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서운하기는 했지만 나도 아내처럼 개운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개운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자, 됐죠? 자, 그리고 45번입니다. 자, 45번은 답이 1번인데요. 자, 화부는 아내로 하여금 매개자의 삶에 대한 모방 심리를 자각하게 하여,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런데 티타임을 갖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소재. 자, 이 결심하게 되는 소재가 아니고요. 자, 티타임에는 뭐가 필요하다? 간식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준, 그렇죠? 그런 소재이겠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이선의 티타임을 위하여라는 작품과 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항상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